우수만화 콘텐츠 발굴을 위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진행하는 전국 학생만화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상이 문화체육부 장관상인 공신력 있는 공모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문체부가 후원 기간에서 빠졌습니다. 작년에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문체부 보도 설명 자료에도 이제 검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안 할 좋다고 판단해서 올해는 안 했고. 지난해 그 문제, 23회 공모전에서 금상을 탄 작품 윤석열차를 가리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한 열차. 기관실엔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뒤로는 검사를 연상시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당시 문체부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이 정치색이 담긴 작품에 상을 주는 건 부적절하다며 엄중 경고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정부 지원 취소를 검토하겠다고도 발표했습니다. 만화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올해는 진흥원이 애초에 후원 신청 자체를 포기한 겁니다. 매년 후원을 해오던 경기도교육청도 지난달 초 후원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승인 취소 같은 경우에는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서 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네요. 두 정부기관이 후원 명단에서 빠지면서 올해 대상은 문체부 장관상에서 경기도지사상으로 바뀌고 경기도 교육감상이었던 은상도 명칭이 바뀔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한 컷짜리 만화, 카툰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정치적 주제를 다룬 작품을 선정해 행사 취지에 어긋났다는 문체부 주장에 대해 카툰 부문에서 금상을 받은 이 만화보다 더 행사 취지에 맞는 게 있느냐고 웹툰계가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웹툰협회는 1,600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 물의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잣대로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문체부를 직격했습니다. 특히 문체부가 작품 자체보다는 공모전을 정치로 오염시킨 게 문제라며 진흥원을 연이틀 압박하자 반발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강제력이나 혹은 외부 영향력이 행사된다면 그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에 침해되는 그리고 영향을 끼치는 정부가 너무 나갔다고 한탄한 원로 만화가는 학생의 순수한 작품이 공격을 받아 어른으로서 부끄럽다고 안타까워했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어른들이 난리를 부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학생 기분이 어떨까 이런 걱정도 되고. 기차를 소재로 한 해당 만화가 표절이라는 정부 여당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날선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운송수단을 갖다가 정부로 표현을 해서 풍자를 하는 작품들이 옛날부터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를 베꼈다고 할 수 없어요. 이번 공모전을 지원한 부천시 역시 문화에 대한 통제는 민주주의의 언어가 아니라며 비판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침을 정해놓고 이제 통제를 하는 것이 문화와 예술 산업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게 좀 우려스럽다는 것이고요. 문체부 대응은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마저 소환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정치와 사회와 이런 소위 힘 있는 사람, 기득권자에 대한 이런 풍자들이 많이 들어가야만 인기가 있고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것인데. 만화계 대표 단체들의 성명이 이어지는 등 윤석열차발 표현의 자유 논란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한 고등학생이 그린 윤석열차라는 이 만화 한 컷이 논란입니다. 작품이 지나치게 정치적이라면서 정부가 상을 수여한 공모전 주최 측을 맹비난하고 나섰죠. 순수한 예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 공모전을 정치오용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만화진흥원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 주장대로 그동안 이 만화 공모전에서 수상한 학생들의 작품은 정치와 무관했던 건지 역대 수상작들을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또 해외 만화 공모전은 어떤지도 알아봤습니다. 알고 보니는 학생 만화 공모전 역대 수상작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만화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올해로 23회째 1,000편 가까운 입상 작품들을 확인해 보니 상당수가 빈부격차, 환경 문제, 그리고 정치와 사회 문제를 비판한 작품들입니다. 특히 최고 권력자에 대한 비판과 풍자는
수상작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 대상이 됐던 지난 2004년 서민들 고통에도 아랑곳 않고 핵폭탄, 즉 탄핵 위기 속에서 살만나 한다며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판합니다. 2015년 메르스와 세월호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 아몰랑이라고 말하는 무책임한 대통령과 국회, 간절하게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을 풍자한 만화도 상을 받았습니다. 풍자 대상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원숭이로 묘사했고 총을 든 자유의 여신상을 통해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을 비판했습니다.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핵무기를 소중히 안고 있는 산모 모습으로 비꼰 작품도 있습니다. 일본이 마시는 와인은 일본군 위안부들이 흘린 피로 묘사하고 일본 전범기의 빨간 물감은 우리 민초들이 흘린 피로 표현했습니다. 올해 공모전의 다른 수상작들도 만화 특유의 풍자로 가득합니다. 입시 아빠 찬스를 비판해 금상을 받은 작품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연상시킵니다. 겉다르고 속다른 정치인을 풍자한 수상작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모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소란스럽게 피우고 있는 건 지금이 유일한 사례인 거죠. 어른들이 자라나는 청소년의 작품을 하나 두고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은 거죠. 해외는 어떨까요? 매년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시상식이 열리는 장학재단의 학생 공모전을 보면 지도자나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다룬 수상작들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주최하는 학생 만화 공모전에는 아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단골 소재로 등장합니다. 이번 파문이 일기 직전까지 우리 학생들이 누려온 것처럼 학생들 작품에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넘쳐납니다. 논란이 된 작품이 표절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원작자로 지목된 영국 만평가가 직접 절대 표절이 아니라고 밝혔죠.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풍자적인 비판을 할 때 비난받을 우려가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